저희가 벌써 4년째 역시라는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시를 번역하고 번역한 시를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가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인이 시인님께서 자신의 시를 플리에트령 선생님하고 이태현 선생님과 함께 세 분이서 여러분들께 시를 낭독해 드릴 거예요.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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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향해 열리는 창문이 있다라고 쓴다. 백지를 낭비하는 사람의 연약한 감정이 밀려온다.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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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적한 한담의 한담 없는 밀물 속에 오늘의 밀물과 밀물과 밀물이 어제의 밀물과 밀물과 밀물로 번져갈 때 물고기들은 목적 없이 잠들어 있다. 물결을 쉬는 여행자가 되고 싶었다. 스치듯 지나간 것들이 있다라고 쓴다. 눈물과 허기와 졸음과 거울과 종이와 경탄과 그리움과 정적과 울음과 온기와 구름과 침묵 가까이 소리내 말하지 못한 문장을 공책에 100번 적는다. 쓰여진 문장이 쓰려던 문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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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igue et vague. Fatigue et vague, et fatigue et vague, et clap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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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otis. J'écris qu'il y a une fenêtre ouvrant sur la mer. Voici monter la longueur du gaspilleur de pages blanches. Fatigue et vague, et fatigue et vague, et clap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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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otis. Au cœur de l'inéluctable marée montante de ce paisible babillage, lorsque les flots et les flots et les flots d'aujourd'hui se répandent sur les flots et les flots et les flots d'hier, les poissons, à la dérive, se sont endormis. J'aurais voulu devenir un voyageur chaussé de vaguelettes. J'écris qu'il y a des choses qui se sont passées en me frôlant, des larmes et la faim, et le sommeil, et des miroirs, et du papier, et l'émerveillement, et des regrets, et la quiétude, et des pleurs, et la chaleur, et des nuages, et le silence tout près. Je note 100 fois sur un cahier des phrases que je n'ose dire à haute voix. Il n'est pas certain que les phrases couchées là sont celles que je comptais écrire. Fatigue et vague, et fatigue et vague, et clap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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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otis. 발화연습 문장 남방의 연습곡 소리의 물질성을 느낀다. 쏟아지는 운석의 행렬 연결되는 공기의 파열 결정적인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혹은 다가올 얼굴에 전조라도 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듯
안으로 들어서는 음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에서 문득 시작되고 돌연 끝나는 반복적인 두, 드, 림. 더듬어 가다 떨어지고 멈추었다 솟아오르는 수직과 수평의 교차. 자판 위로 포복해 들어오는 손가락들. 잠식하듯이 잠복해 있는 기억의 수군거림. 일렁임과 울렁임의 몸짓 속에서 확신하기를 주저하듯 확산되기를 거부하는 이제 막 과거가 되어가는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음들 위로 어떤 걸음처럼 참았던 숨을 일순간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몰아쉬듯이 말과 말의 내뱉음. 오선지를 벗어난 음개들, 올림표를 매단 음들 곁으로 다시 내림표를 매단 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말 없는 요구가 되어 정중한 목례를 나누며 마중과 배웅의 눈짓을 나누고 있었고, 말과 말이 겹쳐지듯이 길과 길이 합쳐지듯이 중첩된 화음의 비밀을 열어보듯 어제의 악보를 펼쳐 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과 별이 서로의 꼬리를 머리 삼아 길을 만들고 있었고, 별자리와 별자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계절의 순서를 우연의 인과로 받아들이듯 흘러나오는 음과 음의 낙차와 간격 그대로 살아남은 말들을, 살아남으려는 말들을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옮겨 놓는다. 그것을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남겨진 것 이후에도 하루하루의 볕은 어김없이 남김없이 어둠 속으로 새어 들어왔으므로 사라진 자리만큼 비어있는 공간 속으로 발을 디디면 홀로 아침을 먹는 식탁과 목적 없이 걷는 골목과 기척 없이 뒤척이는 침실이 이어졌고, 진창, 소용돌이, 벌집, 구조, 되돌아오며 번지는 나선형의 목소리. 그래도 꽃은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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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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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네 자신의 꿈이다. 연습곡이라고 하면 한 뼘의 자유가 느껴졌으므로 뛰어들었다. 흰 것에서 검은 것으로. 밤 없는 밤을 건너 다시 밤 없는 밤이 오듯이 일요일 건너 다시 일요일이 왔고, 저마다 이마 위로 어떤 흰빛을 들이우고 있었으므로 마음으로 정한 낱말의 오랜 구분법에 의해 물은 꿈에 속하는 것이어서 가장자리로부터 겹쳐 흐르며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늘의 가장 안쪽 마음부터 가만히 펼쳐졌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기계의 목소리. 이곳에 삶이 있다 말하지 마세요. 삶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간 때문만은 아니죠. 종이 위에서야 숨을 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면 샘을 셀 수도 있다. 샘솟는 물이 될 수도 있다. 너와 나는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있을 때까지 거듭된다. 대답을 잊을 때까지 거듭난다. 그 사람은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다. 사과나무는 두 팔 벌려 서 있었기에 눈물을 닦아주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너는 멀리에서부터 미리 울 준비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고 누구의 것도 아닌 불분명한 시점이 필요하고 번갈아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연습곡은 뺨이 없고 연습곡은 귀가 없고 연습곡은 입이 없어. 다만 끝없이 진행하고 진행할 시간만을 필요로 할 뿐인데 사람은 미안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같은 곳에서 자꾸만 틀리고 틀린 곳에서부터 다시 나아가는 틀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어서 연습곡의 마디마디를 열고 음표를 낭비하고 종이를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너는 너를 있는 그대로의 너로 느끼며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낄 수도 있었다. 연습곡이 너를 만든다. 연습곡이 너를 끌어당긴다. 7개의 음계를 대신하여 7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합시다. 7개의 계단에 하나하나 낱말들을 내려놓고 가만 발음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낱말은 멀리에서부터 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울지 않는 아름다움이 잠과 모음을 대신했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낱말은 끝없이 흘러내리는 시간을 건너온 뒤였으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 옛날에 흘렸던 눈물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갔고 낱말과 낱말은 보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막으로 뒤덮이길 원했으므로 너는 보이지 않는 빛을 상상하는 누군가를 상상하듯 언젠가의 너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허공이거나 허방이거나 짚을 수 없이 아득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돌고 돌아 흰 것과 검은 것에 닿고 닿은 것은 손가락의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가리키려는 손가락의 의지였으므로 하얀 주머니와 하얀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얀 주머니를 선택하면 남겨진 하얀 주머니를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 몇 개의 빛나는 구슬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곡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므로 끝이 난 후에도 끝이 나고 있었으므로 곁에 누구도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오. 어제와 후회와 흩어진 손과 맴도는 눈 사이의 높낮이를 더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너는 새로운 종이 한 장을 꺼내 반으로 접었다. 이것은 2개의 면으로 다시 쓰는 마음의 음보이다. 굴절된 시간을 통과한 빛
빛과 어둠에 관한 것이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더럽혀지고 더딥혀졌는데도 흔들리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면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도착했는데도 다시 도착하고 있는 사람처럼 옛날의 빛이 도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오고 있다. 그곳에서 이곳으로. 지금 막 도착한 것은 더욱 옛날의 빛이었으므로 마지막 낱말은 첫 번째 음계에 놓인 낱말과 이름이 같았고 올라가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도록 처음의 구슬을 마지막 계단에 놓아두는 것으로 결말을 열어두기로 한다. 죽으려고 하면서 사는 마음을 걸어간다. 걸어간다. Exercice d'énonciation en prose. Étude australe. Je ressens la matérialité du son. Suite de météores déferlants, déchirement de l'air coagulant, comme au cœur d'un événement décisif, ou comme l'annonce d'un visage à venir. Des sons qui, semblant s'élancer toujours plus loin vers l'extérieur, pénètrent toujours plus avant à l'intérieur, entre une moitié de choses blanches et une moitié de choses noires. Battement répétitif, subitement commencé, soudainement terminé. Croisement du vertical et de l'horizontal, qui tâtonnent puis s'effondrent, s'arrêtent, puis jaillissent. Des doigts qui s'insinuent en rampant sur un clavier. Murmures de souvenirs se dissimulant comme ils envahissent. Dans des gestes d'ondulation et d'oscillation, hésitant à s'affirmer, refusant d'être confirmé. Sur ces sons qui montrent tel qu'il est le temps devenant jusque-là le passé, le crachage, de souffles retenus comme des pas, de souffles retenus un instant, en une fois, comme dans un grand soupir, de paroles et de paroles, des gammes échappées de leur portée. Aux côtés de notes flanquées de dièse, l'autre apporte de nouveau un bémol, devenant les unes pour les autres des exigences implicites, se saluant courtoisement de signes entendus, s'accueillant et se renvoyant poliment du regard, comme des paroles qui se chevauchent, comme des chemins qui se rejoignent. En ouvrant la partition d'hier comme on décompose le secret d'une harmonie, des étoiles et d'autres encore qu'on n'avait jamais vues, créer des chemins en prenant chacune la queue d'une autre pour sa propre tête, comme on accepte en tant que coïncidence l'ordre des saisons, où apparaissent et disparaissent constellation après constellation. Accepter comme ils viennent les intervalles, les écarts entre ces sons qui s'écoulent. Des paroles qui survivent, des paroles qui veulent survivre, de quelque part à autre part, sont transposées. Il est facile d'appeler ça un nuage. Il est facile d'appeler ça une promesse. Il est facile d'appeler ça la mort. Puisque même après avoir subsisté, les étoiles de chaque jour, sans faillir, sans exception, se perdent dans l'obscurité, en posant le pied vers l'intérieur de cet espace vidé, d'autant que la place disparut. Suivent une table où l'on prend seul son petit déjeuner, une ruelle que l'on emprunte sans témoin, une chambre qu'on retourne sans y trouver signe de vie, un bourbier, un gouffre, une structure en nid de guêpe, une voie en spirale qui se propage peu à peu quand on revient en arrière. Malgré tout, les fleurs fleurissent, fleurissent, fleurissent. Et toi de nouveau, tu reviens, tu reviens, tu reviens. Ce que l'on peut déployer, ce ne sont pas des ailes, ce sont ses rêves,
à appeler ça des études, on a ressenti un empan de liberté, et on s'était lancé des choses blanches vers les choses noires. Comme de l'autre côté d'une nuit sans nuit, revient une nuit sans nuit. De l'autre côté des dimanches, dimanche revenait. Puisqu'au front de chacun se révélait une certaine lueur blanche, parce que cela n'appartenait à un rêve enfoui dans un ancien découpage des mots décidés par le cœur. De la manière de ce qui se déverse en se chevauchant en partant des bords, cela s'est doucement déployé en partant du cœur au plus profond de l'ombre. Cette personne n'était peut-être pas cette personne. La voix humaine de la machine la plus humaine. Ne dites pas qu'il y a là de la vie, car la vie est partout et n'est nulle part. C'est pourquoi il y a toujours une raison aux pleurs des gens. Ce n'est pas seulement à cause du temps qui s'écoule sans fin. Ce n'est que sur le papier qu'on peut reprendre haleine. Si on peut reprendre haleine, on peut aussi reprendre source. On peut aussi devenir une eau jaillissante, se renouveler jusqu'à ce qu'il y ait une réponse, se renouveler jusqu'à ce qu'on ait oublié la réponse. Cette personne ne pouvait vivre mieux que ça. Le pommier se tenant là, les bras écartés, puisqu'il attendait les deux bras ouverts pour essuyer tes larmes, tu courais vers lui en t'étant de loin préparé à pleurer. Un regard indéfini n'appartenant à personne est nécessaire, comme est nécessaire une voix qu'on puisse se donner à tour de rôle. L'étude n'a pas de joues, elle n'a pas d'oreilles, ni de bouche. Tout ce qu'il lui faut, c'est du temps pour se dérouler, et se dérouler sans fin. Les gens, parce qu'ils sont désolés, par pudeur, peuvent aussi mourir, meurent aussi. Se tromper encore et encore au même endroit, et reprendre sa progression à partir de l'endroit où l'on s'est trompé. Parce que ce n'est pas que le cœur qui progresse en se trompant. Ouvrir chaque jointure de l'étude, gaspiller des notes, gaspiller du papier, gaspiller des sentiments. Toi, en te ressentant tel que tu es, tu pouvais aussi aimer davantage et être plus affectueux. L'étude te forme, l'étude te tire. Au lieu des 7 notes, faisons en sorte de monter et descendre 7 marches d'escalier. Posons des mots sur chacune de ces marches et tâchons de les prononcer tout doucement. Puisque le premier mot se préparait de loin à pleurer, la beauté, qui elle ne pleure pas, a remplacé les consonnes et les voyelles. Le deuxième, ou peut-être le troisième mot, comme ce fut après avoir traversé le temps qui s'écoule sans fin, devint la possibilité de devenir quoi que ce soit, et remonta à rebours vers l'emplacement des larmes ayant coulé autrefois. Puisque les mots et les mots souhaitaient être recouverts d'un voile à la fois visible et invisible. Toi, comme imaginant quelqu'un imaginant une lumière invisible, tu as commencé à regarder ton toi de toujours, le vide ou un trou. C'était comme des choses lointaines, indéfinissables. Cependant, toucher ces choses blanches et ces choses noires qui tournent et tournent, puisqu'il s'agissait non pas du sens des doigts, mais de la volonté de doigts désirant montrer quelque chose. On choisit entre une poche blanche et une poche blanche. Lorsqu'on choisit une poche blanche, on peut imaginer clairement la poche blanche qui reste. On peut aussi placer dans chacune des poches quelques perles brillantes, puisque l'étude progressait vers la fin, puisqu'elle se terminait encore après s'être terminée. Que ceux qui n'ont personne à leur côté se parlent à eux-mêmes. Puisqu'on a décidé de ne plus faire de différence entre hier, les regrets, les mains dispersées et les yeux qui tournent, tu as sorti une nouvelle feuille de papier pour la plier en deux. C'est la partition d'un cœur qu'on réécrit sur 2 faces. C'est en lien avec la lumière et l'obscurité ayant traversé le temps déformé.
qu'elles aient été oubliées, perdues, salies, ou se soient couvertes d'autres atours. C'est en lien avec le cœur au verso, qui tout en s'ébranlant, se relève à nouveau, comme quelqu'un arrivant de nouveau, alors qu'il est pourtant arrivé. La lumière d'autrefois est en train d'arriver. Elle est encore en train de venir, de cet endroit-là à cet endroit-ci, puisque ce qui vient à peine d'arriver, c'est la lumière d'un autrefois plus lointain encore. Le dernier mot avait le même nom que le mot posé sur la première gamme. Et afin de ne pas savoir si on montait ou si on descendait, on décide de laisser ouverte la conclusion en posant la première perle sur la dernière marche, tout en voulant mourir. Le cœur vivant marche. Il marche. 흐른다. 하늘은 먹구름이다. 나무는 그림자다. 공은 허공에 떠있다. 너는 의자에 앉아있다. 바닥에 닿기 직전이다. 나무가 되기 직전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백이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꽃잎이 떨어진다. 이제 무엇이 오면 좋을까요? 물이 오면 좋겠어요. 말이 오면 좋겠어요.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물러나고 있었거든요. 분수대 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은 남모르는 아이. 여름으로 향하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잎사귀와 열매들. 너는 떨어진 꽃을 주워 꽃잎점을 친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는 분필로 그린 사람이 있다. 누워있는 사람 곁으로 공이 떨어진다. 떨어진 공 곁으로 꽃잎이 떨어진다. 흐르는 공 곁으로 꽃잎이 흐른다. 이제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연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처음처럼 쓰고 싶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우고 싶어졌거든요. 영원히 나아가는 먹구름이다. 푸른색이 열리는 하늘이다.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건너가면 좋겠어요. 넘어가면 좋겠어요. 울고 싶어졌거든요.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림자가 지워지는 바닥이다. 흐르는 공 너머로 다시 깊어지는 여름이다. 공은 허공을 떠나고 있다. 꽃은 그림자로 맺힌다. 너는 의자에서 일어선다. Glissement. Le ciel, ce sont des nuages menaçants. Les arbres sont des ombres. La balle est suspendue dans le vide. Tu es assis sur une chaise, sur le point de toucher le sol, sur le point de devenir un arbre. De la droite vers la gauche, la confession s'écoule. Du haut vers le bas, des pétales tombent. Que faudrait-il qu'ils viennent désormais? J'aimerais que vienne de l'eau. J'aimerais que viennent des mots. Parce que j'étais en train de m'assécher, parce que j'étais en train de reculer. Un enfant inconnu qui pleure, seul, derrière la fontaine. Des feuilles et des fruits qui ne peuvent s'empêcher d'aller vers l'été. Toi, tu ramasses les fleurs tombées pour lire la bonne aventure dans leurs pétales. L'une après l'autre, l'une après l'autre. Au sol, il y a une personne dessinée à la craie. La balle tombe près de la personne allongée. Des pétales tombent près de la balle tombée. Les pétales glissent dans l'air, près de la balle qui glisse dans l'air. Que me faudrait-il désormais?
J'aimerais avoir un crayon. J'aimerais avoir une gomme. Parce que je voudrais maintenant écrire comme il faut, comme au début. Parce que je voudrais effacer la fin une dernière fois. Ce sont des nuages menaçants qui se déroulent éternellement. C'est un ciel où s'ouvre l'azur. Que faudrait-il faire désormais? Je voudrais traverser. Je voudrais passer à autre chose. Parce que maintenant j'ai envie de pleurer. Parce que maintenant j'ai envie de vivre. C'est un sol où s'effacent les ombres. C'est un été qui, au-delà de la balle qui glisse, s'épaissit. La balle est en train de quitter le vide. Les fleurs forment des fruits d'ombre. Toi, tu te lèves de ta chaise. 달 다람쥐와 함께 달 다람쥐와 함께 물 그림자와 함께 단 목소리와 함께 이파리와 함께 숲 메아리와 함께 새 속삭임과 함께 눈 비둘기와 함께 별 그리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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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함께 먼 눈동자와 함께 말 시치미와 함께 들 도토리와 함께 길 고양이와 함께 비 소나기와 함께 빛 어두움과 함께 밤 무한함과 함께 망설임과 함께 함께 서로 함께 함께 모두 함께 함께 서로 메아리를 울리며 소나기를 맞으며 고양이를 따르며 눈동자를 심으며 그리움을 받아들여 시치미를 뒤덮으며 목소리를 돌려주듯 이파리를 흔들면서 어제를 되짚으며 오늘을 잊고 서서 내일을 가로질러 다시 달 다람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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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서로 함께 계속된다 계속된다 반복된다 반복된다 변주된다 변주된다 다시 시작된다 시작된다 달 다람쥐와 함께 밤하늘을 날아간다면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Avec l'écureuil lunatique. Avec l'écureuil lunatique, avec l'ombre aquatique, avec le souffle du vent, avec les feuilles de la frondaison, avec l'écho des bois, avec le casouillis des oiseaux, avec la colombe à l'œil joli, avec les étoiles et leur mélancolie. Avec, ensemble. Avec la prunelle profonde, avec les cachotteries des mots, avec le gland des prés, avec le chat des rues, avec l'averse de pluie, avec l'obscurité dans la lumière, avec l'immensité de la nuit,
avec l'hésitation du avec ensemble, avec tous, ensemble, avec. Faire résonner l'écho, arrosé par l'averse, suivre le chat, graver la prunelle, accepter la mélancolie, recouvrir les cacheteries, d'un souffle, secouer les feuilles. Retracer hier, endosser aujourd'hui, traverser demain, de nouveau avec l'écureuil lunatique. Avec, tous ensemble. Tout continue, continue. Tout se répète, tout est mélodie, mélodie. Tout recommence, recommence. Si je volais avec l'écureuil lunatique dans le ciel nocturne, vraiment, vraiment comme je serais heureuse. 마지막은 왼손으로.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사랑할수록 죄가 되는 날들, 시들 시간도 없이 재가 되는 꽃들. 말하지 않는 말 속에만 꽃이 피어 있었다. 천천히 죽어갈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울 수 있는 사각이 필요하다. 품이 큰 옷 속에 잠겨 숨이 막힐 때까지, 무한한 백지 위에서 말을 잃을 때까지. 한 줄 쓰면 한 줄 지워지는 날들, 지우고 오려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마지막은 왼손으로 쓴다. 왼손의 반대를 무릅쓰고 쓴다. 되풀이 되는 날들이라 오해할 만한 날들 속에서 너는 기억을 멈추기로 하였다. 우리의 입말은 모래 폭풍으로 사라져버린 작은 집 속에 있다. 갇혀있는 것, 이를테면 숨겨온 마음 같은 것, 내가 나로 살기 원한다는 것, 너를 너로 바라보겠다는 것. 마지막은 왼손으로 쓴다. 왼손의 반대를 바라며 쓴다. 심장이 뛴다. 꽃잎이 흩어진다. 언젠가 타오르던 밤하늘의 불꽃, 터져오르는 빛에 탄성을 내지르며 나란히 함께 서서 각자의 생각에 골몰할 때,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 슬픈 것은 아름다운 것. 내 속의 아름다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는 피를 흘리고 있구나. 어느새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되돌아보아도 되돌릴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쉽게 찢어지고 짓무르는 피부, 멍든 뒤에야 아픔을 아픔이라 발음하는 입술. 모래폭풍은 언젠가는 잠들게 되어 있다. 다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밀려오기 전까지. 너와 나라는 구분 없이 빛을 꽃이라고 썼다. 지천에 피어나는 꽃, 피어나면서 사라지는 꽃.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저기 꽃송이가 번질 때마다 물든다는 말, 잠든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 위해 이제 그만 죽기로 하였다. La dernière ligne ou l'écrit de la main gauche. Nous n'aurions pas dû naître. Jour après jour,
Notre péché grandit à la mesure de notre amour. Les fleurs deviennent cendres avant même d'avoir eu le temps de se faner. Il n'y a que dans les non-dits qu'on trouve des fleurs épanouies. Il faut descendre dans la tombe lentement. Il faut une tombe pour pleurer lentement, jusqu'à ce que nous suffoquions, noyés dans un ample habit, jusqu'à ce que nous perdions nos mots sur une infinie page blanche. Jour après jour, chaque ligne s'efface à mesure qu'une autre s'écrit. Nous sommes habitués à effacer, à découper. La dernière ligne, on l'écrit de la main gauche. On l'écrit bravant la résistance de la main gauche. Les jours se répètent, les jours se ressemblent. Un jour, on décide de mettre fin à nos souvenirs. Notre parole jouit dans une petite maison disparue dans la tempête de sable, enfermée, comme cachée dans le cœur, espérant que je vis ma vie, t'en regardant toi-même. La dernière ligne, on l'écrit de la main gauche, on l'écrit attendant la résistance de la main gauche. Le cœur bat, les pétales se dispersent. Tôt ou tard, des flammes s'élancent dans le ciel nocturne. Alors que nous nous exclamons devant la lumière éclatante, quand nous sommes absorbés côte à côte, chacun dans ses pensées, le beau est triste, le triste est beau. Je n'ai fait que suivre la beauté en moi, mais je saigne. Voilà que je suis seule, sans même m'en être aperçue. Au sein des jours passés vers lesquels, même en me retournant, je ne peux retourner. Ma peau se déchire et s'écorche facilement. Ce n'est qu'une fois l'échymose formée que mes lèvres prononcent la douleur. La tempête de sable finit par s'endormir un jour, avant qu'une autre, gigantesque, ne se lève. Sans distinguer le toi du moi, j'écris fleurs pour lumière. Ces fleurs qui s'épanouissent partout, ces fleurs qui s'évanouissent aussitôt, l'une après l'autre. Chaque fois que les fleurs gagnent du terrain, ici ou là, on parle d'imprégnation, on parle d'endormissement. Pour vivre en tant que moi, je décide de mettre fin à mes jours. 나무, 구름, 바람. 그곳은 멀지 않았다. 한낮인데도 별자리의 그림자가 숲을 여기저기를 검게 물들였다. 나무 그늘은 그저 움직일 뿐이었다. 바람을 따라 흐르듯이, 구름을 따라 번지듯이. 굴러가는 것, 기어가는 것, 엎드려 있는 것, 절룩이는 것, 헤매는 것들의 세계가 돌연 보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심장의 흑점 한켠에, 고요 속에서 작은 것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 너의 색깔과 나의 색깔은 다르다. 환청과 생맥의 날들이 소리 없이 흐를 때, 녹색의 입구, 끝없는 녹색의 입구,
녹색의 내부가 녹색의 내부의 외부가 내부의 내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너의 암흑이, 너의 검정이, 너의 하양이, 흑백의 밝고도 어두운 광선이, 흑백은 깨어있지 않았다. 흑백은 누구도 깨우지 않는다. 흑백은 그저 간신히 그 자신만을 깨울 수 있을 뿐이다. 물결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물결은 무한 증식하는 액체의 메아리. 땅끝으로 밀려와서 하얗게 토해진 백지의 울음. 아무것도 조직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으리라. 매 순간 모양을 바꾸는 구름이 말했습니다. 바람은 조언하거나 참견하지 않는다. 바람은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 의지 없이, 의식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돕는다. 여기에서 저기로 꽃가루들이 날린다. 검은 비닐봉지가 날아간다. 나의 바람은 나무가 되는 것이었다. 세계는 물결치고 있었다.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물결은 춤추는 자에게는 흔들리고 분노하는 자에게는 흩어진다. 감정이 들끓는 것은 나무 밖의 일이다. 사건은 언제나 나무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무는 나무로만 서 있었다. 그늘이 짙어진다. 들판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고 어제 너는 말했습니다. 구름의 바람은 나무가 되는 것이었다. 나무의 바람은 구름이 되는 것이었다. 바람의 바람은 바람이 되는 것이었다. 나무의 구름이 바람이듯이 바람의 나무가 구름이듯이 세계는 너의 마음 속에서 작고 넓다. 녹색 그늘 아래에서는 더 작고 더 넓다. 나무의 구름은 바람 곁에서, 바람의 나무는 구름 아래에서 구름의 바람이 나무를 스쳐 지나간다. L'arbre, le nuage et le vent. Ce n'était pas loin. Même en plein jour, l'ombre des constellations tachait la verdure de points noirs çà et là. L'ombre des arbres ne faisait que se mouvoir, comme filant au gré du vent, comme naviguant tels les nuages. Soudain apparut l'univers de ceux qui roulent, de ceux qui rompent, de ceux qui boitent, de ceux qui glissent sur le ventre, de ceux qui errent. Dans un endroit pas si loin, sur un côté d'une tache noire du cœur, dans le calme ambiant, les petites choses susurrent. Ton air diffère de la mienne, ta couleur diffère de la mienne. Quand s'écoulent en silence les jours où l'on croit entendre des voix et où l'on ne distingue plus les couleurs. L'entrée du verre sans fin. Intérieur de l'intérieur de l'intérieur du verre. L'extérieur de l'intérieur de l'intérieur de l'intérieur du verre. L'intérieur de l'extérieur de l'intérieur de l'extérieur de l'intérieur
commence à s'ouvrir. Poussant-elle des cheveux, des noirs, des blancs, des sombres, des lumineux, ton âme a du mal à s'éveiller. Elle ne réveille personne. Elle a tant de mal à se réveiller elle-même. D'où et jusqu'où les eaux s'écoulent-elles? Elles sont l'écho liquide qui se multiplie à l'infini. Elles sont les pleurs de la plage blanche rejetée aux confins des terres. Je ne formerai rien, je ne dominerai rien, dit le nuage en changeant d'apparence à chaque instant. Le vent ne donne pas de conseils, il n'intervient pas, il n'aide à rien. Sans volonté, sans conscience, il agit partout. Il fait voler le pollen ici et là. Un sac de plastique noir s'envole. Le souffle de mon vœu, c'était de devenir arbre. Le monde ondoie. Un cœur coule vers un autre. L'onde se balance pour ceux qui dansent, se disperse pour celui qui s'emporte. Le bouillonnement des émotions ne concerne pas l'arbre. Tout se passe sans que l'arbre soit concerné. L'arbre ne fait que se tenir debout comme un arbre. L'ombre s'épaissit, la prairie s'élargit. J'ai l'impression que mon cœur s'est élargi, disait le toit d'hier. Le vent est vœu. Le vent du nuage, c'était de devenir arbre. Le vent de l'arbre, c'était de devenir nuage. Le vent du vent, c'était de devenir vent. Comme si le nuage de l'arbre était le vent, comme si l'arbre du vent était le nuage. Le monde est dans ton cœur, étroit et vaste. Sous l'ombre verte, il est encore plus étroit et plus vaste. Le nuage de l'arbre est aux côtés du vent, l'arbre du vent est sous le nuage, le vent du nuage effleure doucement l'arbre. 중간에 제가 엄청나게 땀을 흘렸어요. 화면을 놓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딘지 난 누군지.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두 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분이 뭐 하고 있냐는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종이장을 동시에 넘기는 거예요. 나만 이 언어를 모르는구나. 안녕하세요. 번역하고 있는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릭 세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번역하고 있네요. 사실은 이 조합이 작년에 처음에 꾸려졌었는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작년 행사를 못했고 올해 와서 행사를 하게 됐어요. 이진희 시인님께 어떤 언어를 하고 싶냐고 했더니 나는 프랑스어 아니면 안 한다. 그 정도의 강력한 수준의 멘트를 주셨는데 왜 프랑스어를 택하고 싶으셨는지 일단 질문 드리고 네, 언어마다 어떤 보편적인 그런 뭐 뉘앙스나 느낌들은 좀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프랑스 작가주의 영화를 많이 봐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프랑스어는 좀 어딘가 사색적이고 또 건조하면서도 그런 어떤 나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편들의 어떤 내면을 응시하는 그런 관조적인 그런 목소리들에 이 프랑스어의 어떤 질감들이 더딥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막상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시를 술 한 번 듣는 경험 처음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익숙하고 제가 쓰면서 그렸던 그 언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소리로 들었을 때나 그런 것들이 잘 스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번역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태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재니 시인의 시를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시를 번역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구현해야 하니까 어떤 점을 특히 방점을 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어느 작품을 번역을 하나 어쩔 수 없이 번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장르 자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좀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니 시인님의 작품의 경우는 일단 한번 딱 들어보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물론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읽었을 때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러한 반복들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반복이 그냥 같은 거의 반복인 것도 있지만 그 같은 거에서 좀 비틀어서 반복이 되는 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다람쥐가 달다람쥐로 쓰신다든지 이제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조의 느낌, 그러니까 시조같이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거를 도저히 살릴 수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포기를 했고 그리고 시간과 사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청각적인 이제 반복이지만 또 다른 이제 단어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까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징을 설명하다 보니 어려웠던 이야기까지.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복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그 리듬, 운율 이런 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그 작업 자체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재밌었다고 결론을 일단 짓겠습니다. 저는 세뇌교육이라고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사람을 몽롱하게 하는 아까 필립 회장 선생님도 읽어주시는 어떤 단어들이 반복될 때 뭔가 몽롱해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놓쳤거든요. 딴 생각하다가 필립 회장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고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이태현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뭐 가끔씩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좀 개인적으로 여기 같은 단어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다른 의미로 많이 쓰시고 그것도 번역하기가 꽤 어려워였어요.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맨날 이 길로 갈까, 음으로 갈까, 의미로 갈까 좀 되게 어려서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몇 개 번역하셨죠? 네 편을 번역하셨나요? 아니요, 세 편. 하나는 네. 제 마음에 드는 이거 정말 내가 잘했어. 첫 번째 괜찮았어요. 글씨 되게 막 그죠? 막 네. 파도와 피로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 말이 돼? 파도와 피가. 네. 막 뭔가 이렇게 그 시가 주는 갔다 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되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에릭 필립 선생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역시 하면서 몇 차례 만나야 됐는데 근데 오늘따라 부드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역시라는 행사 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번역 실험이라는 걸 해봐요. 어떤 형식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무튼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재미 시인님이 욕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를 했고 첫 번째 번역 실험은 같은 시를 두 분이 번역을 따로따로 할 건데 두 분이 낭독 스타일은 좀 다르시잖아요. 이태원 선생님은 아주 느리게 좀 밀면서 낭독을 하시는 것 같고 최정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죠.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데 같은 시를 어떻게 번역을 서로 다르게 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연습 문장. 외톨이 숲을 걸어가는 이웃새.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외톨이새. 숲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만 숲을 걸어간다 외톨이새. 이웃새는 이웃이 없고 이웃새는 탐하지 않고 이웃새는 나무 사이를 바라본다. 이웃새는 구름 바지를 입고 이웃새는 푸른 모자를 쓰고 이웃새는 나무 사이를 건너간다. 이웃새는 잠깐 멈추는 기쁨이 있어 이웃새는 다시 나무 사이를 바라보고 이웃새는 누구도 가리키지 않고 이웃새는 무엇도 바라지 않고 이웃새는 지금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말이고 이웃새는 멀리 달아나면서 다시 내려앉는 말이고 이웃새는 다만 걸어가는 외톨이 새이고 외톨이 새는 구름 바지를 입고 외톨이 새는 푸른 모자를 쓰고 이웃새는 움직이고 이웃새는 지나가고 각진 것이라면 보듬어 주고 풀어줍니다. 벗어난 것이라면 돌려주거나 옮겨줍니다. 벽이라고 부르는 통로를 향해 막이라고 부르는 복도를 건너 숨이라고 부르는 바닥을 딛고 병이라고 부르는 마음을 다해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외톨이새. 이웃새는 되돌아오지 않으며 이웃새는 멈추지 않으며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외톨이새. 다시 만질 수 없는 온기가 있고 어떤 말로도 전할 수 없는 안부가 있고 흐릿한 예감으로만 전해지는 슬픔이 있어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외톨이새. 숲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만 숲을 걸어간다 외톨이새.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이름을 갖지 않은 것과 이름을 갖지 못한 것 사이에서 이웃새는 듣지 않으면서 듣고 이웃새는 보지 않으면서 보고 나무는 죽지 않아서 웃고 있고 숨결은 죽지 않아서 불어오고 구름바지 이웃새는 푸른 모자 외톨이새. 푸른 모자 이웃새는 구름바지 외톨이새. 이웃새는 외톨이새와 대화한다. 실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웃는 듯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이웃이 되어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외톨이새. 숲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만 숲을 걸어간다 외톨이새. Exercice d'énonciation en prose. L'oiseau voisin marchant dans la forêt solitaire. Des arbres devant lui, il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rien que dans la forêt. Il marche, l'oiseau solitaire. L'oiseau voisin n'a pas de voisin. L'oiseau voisin ne désire rien. L'oiseau voisin contemple l'intervalle entre les arbres. L'oiseau voisin porte un pantalon de nuage. L'oiseau voisin a un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traverse entre les arbres. L'oiseau voisin a la joie de s'arrêter un instant. L'oiseau voisin contemple de nouveau l'intervalle entre les arbres. L'oiseau voisin ne désigne personne. L'oiseau voisin n'espère rien. L'oiseau voisin est désormais une parole qui s'envole au loin. L'oiseau voisin est une parole qui, tout en s'envolant au loin, revient de nouveau se poser. L'oiseau voisin est un oiseau solitaire qui ne fait que marcher. L'oiseau solitaire porte un pantalon de nuage. L'oiseau solitaire a un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bouge. L'oiseau voisin passe. Ce qui est anguleux, il l'étreint et l'adoucit. Ce qui dévie, il le replace ou le déplace. En direction d'un passage appelé mur, de l'autre côté d'un couloir appelé rideau, posant les pattes sur un sol appelé souffle, puisant dans un cœur appelé maladie. Des arbres devant lui, il marche, l'oiseau solitaire. L'oiseau voisin ne revient pas sur ses pas. L'oiseau voisin ne s'arrête pas. Il y a des arbres devant lui. Et il marche, l'oiseau solitaire. Il y a la chaleur qu'il ne peut plus toucher. Il y a les salutations qu'aucun mot ne pourrait exprimer. Et il y a la tristesse qui ne se transmet que par de vagues pressentiments. Les arbres devant lui, il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rien que dans la forêt. Il marche, l'oiseau solitaire, entre un arbre et un autre, entre ce qui n'a pas de nom et ce qui ne peut en avoir. L'oiseau voisin entend sans écouter. L'oiseau voisin voit sans regarder. Les arbres rient puisqu'ils ne sont pas morts. Le souffle souffle parce qu'il n'est pas mort. L'oiseau voisin au pantalon de nuage, c'est l'oiseau solitaire au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au chapeau d'azur, c'est l'oiseau solitaire au pantalon de nuage. L'oiseau voisin converse avec l'oiseau solitaire, les yeux mi-clos, comme s'il riait, avec lui-même. Il est devenu son propre voisin. Des arbres devant lui, il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rien que dans la forêt. Il marche, l'oiseau solitaire. Exercice sur l'énonciation. L'oiseau voisin marchant dans la forêt solitaire. Les arbres devant lui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dans la forêt, marche seulement l'oiseau solitaire. L'oiseau voisin sans voisin, l'oiseau voisin sans convoitise. L'oiseau voisin regarde entre les arbres. L'oiseau voisin enfile son pantalon de nuage. L'oiseau voisin met son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avance entre les arbres. L'oiseau s'arrête un instant pour sa plus grande joie. L'oiseau voisin regarde de nouveau entre les arbres. L'oiseau voisin ne désigne personne. L'oiseau voisin ne demande rien. L'oiseau voisin est la voix qui fuit le moment présent. L'oiseau voisin est la voix qui, tout en fuyant au loin, vient se poser une nouvelle fois. L'oiseau voisin est l'oiseau solitaire qui marche seulement. L'oiseau solitaire enfile son pantalon de nuage. L'oiseau solitaire met son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se met en marche. L'oiseau voisin passe. Il embrasse et apaise tout ce qui est tranchant. Il rapporte et reporte tout ce qui est dévié.
s'orientant vers le passage dénommé mur, franchissant le couloir dénommé rideau, appuyant sur le sol dénommé souffle, faisant de tout son cœur dénommé maladie. Les arbres devant lui marche l'oiseau solitaire. L'oiseau voisin ne revient pas. L'oiseau voisin ne s'arrête pas. Les arbres devant lui marche l'oiseau solitaire, sentant la chaleur impalpable à jamais, adressant des salutations indicibles par des mots, pressentant vaguement la tristesse. Les arbres devant lui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Dans la forêt, marche seulement l'oiseau solitaire. Entre les arbres, entre celui qui n'a pas de nom et celui qui ne peut avoir de nom. L'oiseau entend tout en n'entendant pas. L'oiseau voit tout en ne voyant pas. L'arbre sourit, il n'est pas mort. Le souffle s'exhale, il n'est pas mort. L'oiseau voisin au pantalon de nuage et l'oiseau solitaire au chapeau d'azur. L'oiseau voisin au chapeau d'azur et l'oiseau solitaire au pantalon de nuage. L'oiseau voisin converse avec l'oiseau solitaire, les yeux entr'ouverts, les yeux entr'ouverts, comme s'il souriait, comme s'il souriait, avec lui-même, devenant le voisin de lui-même. Les arbres devant lui marche l'oiseau solitaire dans la forêt, sans se retourner. Dans la forêt marche seulement l'oiseau solitaire. 저만 멀미나는 거 아니죠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는 막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 두 번역 일단 외톨이새가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똑같은 네, 말이었죠? l'oiseau solitaire. 원이랍니다. 이 두 번역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노트는 부분만 있어가지고요.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흥미롭게 다른 차이점이 위치 있다면 한 문장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째 줄로,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동시에 번역하시면서 이재니 시인한테 제일 추궁하고 싶었던 거 이 욕심 꾸락꾸락 그런 것들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선생님부터 제가 좀 세종 스님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시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사실은 몰라야지 좀 더 이제 뭐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제가 순수 100%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이 옆에 계신 분. 그러다 보니 근데 희한하게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면 좀 비슷하게 그게 네 많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에릭 세종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그 구가 나온 부분을 그러니까 한국어를 어떻게 보면 문장이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동사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문장을 많이 만드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분사로 많이 좀 이제 옮긴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장 구조상 굉장히 많이 차이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이 어휘 없이 끝나는 경우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휘를 추측해서 만들어 주셨고 선생님은
과감하게 생략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번에 일본어 번역했을 때 황인찬 씨 주어를 생략하고 간 부분들을 주어를 다 넣더라고요. 번역가분들이. 일본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문장이 많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프랑스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사에서 아예 뭐 이렇게 주어를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면 그 이전의 문장에서 이제 뭐 이미 나왔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생략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문장을 이제 구로 했다는 거는 뭐 이제 생략은 아니고 이미 거기에 주어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ing 문장을 만든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하는 아니면 뭐뭐 하는 것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이렇게 한국어에 이제 가까운 좀 더 가까이 있는 뭐 번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원문에 가급적이면 좀 충실하고 싶어 이렇게 충실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충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에릭 세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잘 하시고 또 워낙 또 프랑스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랑스어가 이제 모국어이긴 하지만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이제 약간의 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 이게 원문에 좀 약간 좀 그게 이제 제어 장치가 될 수가 있어서 가끔씩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제 불어 문장이 한국어 때문에. 왜 우리가 이제 영어 소설 같은 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걸 우리가 읽을 때 왜 영어 문장이 좀 상상되지 않나요? 좀 약간 그런 좀 그런 그러니까 한국어긴 하지. 아니 예전에 전혀 이렇게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이제 번역된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실 때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할 때 번역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러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번역 영어도 모르면서 괜히 번역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세정 선생님은 뭐 더 뭔가 해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생각보다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 그거 저도 놀라웠어요. 그 제목도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저번에 김혜숙 시인 때 두 분이 같이 하셨었죠? 네, 그때는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세 명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각자 이제 몇 편씩 하자라고 하고는 공동 작업을 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시 한 편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세 명이 다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시를 그렇게 이제 그 세 명의 이제 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도 되게 신기한 게 에릭 세종 스님 시 번역이랑 제 번역이랑 되게 이제 유사하게 나왔고 그리고 다른 분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와서 그러면은 각자 전문 분야로 가자. 두 명이 이제 불어로 번역을 하고 저 불어 번역 한 두 개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국어로 이제 좀 약간 커버를 하고 다른 두 분은 이제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스님이시다 보니까 두 분은 이제 번역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거네요. 되게 신기한 부분이네요. 어떤 지점 감수성의 부분인지 아니면 이재니 시인에 대한 이해 측면이 좀 닮았는지 어쨌든 두 분이 번역이 되게 같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전 다음 작업이 되게 흥미로운데 다음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번역이 번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니 시인의 시를 에릭 세종 역자분께서 번역을 하시고 그 시를 이태현 번역가님이 한국어로 옮기셨어요. 그죠? 한국어 원문을 참고를 안 하셨습니까? 아예 보지 않고. 뭐 봤다면은 제목은 어떻게 하다 보니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목은 이제 똑같이 번역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 시집 전체를 제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아니요 읽으면 제가 좀 영향을 받을 아무래도 좀 뭐 다르게 각자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전체 시집 자체를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예. 이번 작업을 위해서요? 예, 이번 작업을 위해서. 그 번역된 뭔가 좀 보는 또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나왔다. 아니면. 창의는 이 번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네, 아무튼 되게 좀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봤고, 이거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걸친 부분도 있고 이재희 씨 보기에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더 들어보지요. 발화 연습 문장.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뜰채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 쓸쓸해 보였는데 뜰채를 들고 서 있었다. 쓸쓸하게 서서 무엇을 뜨려는 걸까? 쓸쓸한 뜰채, 쓸쓸한 뜰채, 쓸쓸한 뜰채, 쓸쓸한 뜰채. 최대한 쓸쓸한 뜰채처럼 발음할 것.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있었다. 울면서 울면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어 울고 있는 걸까? 오래전 일이 생각나 마음이 좀 울적해진 걸까? 멀어지는 까마귀, 멀어지는 까마귀. 가까워지는 까마귀, 가까워지는 까마귀. 최대한 가까워지는 까마귀처럼 발음할 것. 까마귀가 사라진 하늘 저쪽에는 구름이 모여 있었다. 뜰채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라보는 구름 모임, 바라보는 구름 모임. 손은 들며 바라보는 구름 모임. 사람 하나가 하늘 저쪽 구름 모임을 보고 있었다. 뜰채를 들고 서 있었는데 왠지 좀 쓸쓸해 보였다. 구름 너머 쓸쓸한 뜰채, 구름 너머 쓸쓸한 뜰채. 뜰채 구름은 형이상학적 솜털로 뒤덮여 있었다. 외로운 비행 접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흐느끼는 비단류, 흐느끼는 비단류. 비단길도 아닌, 비단의 흐름도 아닌, 최대한 흐느끼는 비단류처럼 발음할 것. 흐느끼는 것은 내가 아닌데 내가 흐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속으로 모두 조금씩 울고 있는 것 같았다. Exercice d'énonciation en prose. Tous semblaient en train de pleurer. Ah, pardon. C'est pas là. Un exercice d'énonciation en prose. Tous semblaient en train de pleurer. J'ai vu une personne debout, tenant une épuisette. Elle semblait triste et esselée. Elle se tenait debout, avec son épuisette. Tristement debout comme elle était, que comptait-elle attraper? Épuisette esselée, triste épuisette, épuisette esselée, triste épuisette. À prononcer le plus possible comme une épuisette triste et esselée. Au-dessus de sa tête se lamentait un corbeau. Croassant et croassant, il s'éloignait. Pleure-t-il parce que quelque chose de triste lui est arrivé? Un souvenir d'autrefois l'avait-il rendu un peu mélancolique? Corbeau s'éloignant, corbeau s'éloignant, corbeau se rapprochant, corbeau se rapprochant. À prononcer le plus possible comme un corbeau se rapprochant. Là-bas, du côté du ciel, où avait disparu le corbeau, des nuages s'étaient rassemblés. Il regardait calmement d'en haut une personne debout tenant une épuisette. Assemblée de nuages contemplateurs, assemblée de nuages contemplateurs,
assemblée de nuages qui contemplent en agitant leurs mains, en agitant leurs mains. Une personne regardait l'assemblée des nuages là-bas, de ce côté du ciel. Elle se tenait debout avec une épuisette, et je ne sais pourquoi, semblait un peu triste et esselée. Au-delà des nuages, une épuisette esselée. Au-delà des nuages, une triste épuisette. Le nuage épuisette était recouvert d'un duvet métaphysique. Une soucoupe volante, il montait vers le ciel, vers le ciel. Un genre de soie sanglotante, un genre de soie sanglotante. Ni une route de la soie, ni un flot de soie. À prononcer le plus possible comme un genre de soie sanglotante. Ce n'est pas moi qui sanglotais, mais il me semblait bien que j'étais en train de sangloter. Intérieurement, intérieurement, tous semblaient en train de pleurer un peu. 발화 연습 문장.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그렇게 슬프게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잡으려고 했을까? 외로운 그물, 슬픈 그물. 외로운 그물, 슬픈 그물. 가능한 한 슬프고 외로운 그물처럼 읽을 것. 그 사람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울고 있었다. 가옥가옥 울며 떠났다. 자신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서 우는 것일까? 옛날의 기억으로 우울해진 것일까? 까마귀는 멀어지고 까마귀는 멀어지고 까마귀는 다가오고 까마귀는 다가오고 가능한 한 다가오는 까마귀처럼 읽을 것. 저기 까마귀가 사라진 하늘 저편으로 구름이 몰려 있었다. 구름은 높은 곳에서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는 구름은 몰려있고 바라보는 구름은 몰려있고 손을 흔들며 바라보는 구름은 몰려있고 하늘 이편에서 저기 몰려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물을 들고 서 있었고 왠지 조금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구름 너머에 외로운 그물, 구름 너머에 슬픈 그물. 구름 그물은 형이상학적 솜털로 덮여 있었다. 비행 접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흐느껴 오는 비단 같은, 흐느껴 오는 비단 같은. 비단길도 없고 비단 바다도 없고 가능한 한 흐느껴 오는 비단처럼 읽을 것. 흐느껴 오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내가 흐느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모두 조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되게 재밌었는데 이진희 씨님 어떠셨어요? 난 결론적으로는 한국어로 다시 개발이 된 시에 대해서. 네, 제가 그 불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에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가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것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겹 거쳐서 다시 한국어로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이것이 그 나라 사람에게 이렇게 읽히겠다라는 어떤 거를 제가 또 직접적으로 느꼈고, 또 이 제가 쓴 시가 어떤 의미적으로 쓸쓸한 존재가 어떤 자기 시선을 무언가에게 주고 그 무언가를 스민 것이 또 다른 무언가 쓸쓸한 것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이 시가 시작된 거는 실제로 제가 그 뜰채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조금 그 장면이 되게 비현실적이었던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고, 그냥 바로 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하고 걸어가면서 쓸쓸한 뜰채를 들고 무엇을 뜨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딱 이제 녹음을 한 상태로 그런 어떤 그 형용사와 그다음에 뜰채라는 그 한국어 의문의 어떤 유사성으로 이제 이어지는 시이고, 거기에 이렇게 의미가 스며드는 시라서 이 시에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태현 번역가님이 한 겹을 입고 다시 번역을 했을 때 의미론적인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또 쓸쓸하다는 그런 형용사가 또 외롭다 또는 슬프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또 이렇게 또 보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또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한국어만의 어떤 좀 특징이라고 할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역으로 또 어떤 불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번역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서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이 달라지고. 그다음 그 필립 최종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뜰채 이재니 씨는 우리 뭐 나도 빠르게 듣는데, 그러니까 뜰채라는 발음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도 의미를 또 살려야 되는 되게 어떤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죠. 전 처음에는 뜰채를 발음 표기로 뜰채라고 쓰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제가 그거까지 몰랐죠. 아무래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번역했는데요. 그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제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그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짧았으니까 결국은 대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죠. 이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한 2년쯤 전인가 그 프랑스에 있는 대학하고 이제 이런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산문을 옮겼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역행 번역해서 나오는 결과하고 그리고 음문을 이제 번역했을 때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랑 이제 근접한 언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한국어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이렇게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다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 안 괴롭히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공동 작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시는 아무나 쓰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번역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학 작품으로서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번역 결과물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어. 이게 이제 한번 그냥 일반 한 번 번역 말고 이렇게 한 번 번역했던 문장에서 또 다시 번역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대강 이게 원문이 이렇게 아까도 이제 소설 이렇게 영문 소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원문이 이렇겠구나라고 이렇게 약간 그려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거 좀 더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직역을 이게 좀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 번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에릭 세종 선생님께서 한 거에 거의 뭐 유사하게 그 한국어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비단류라고 이제 그러니까 원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맞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장르라고 하면은 영어도 이제 장르 하면 어떤 종류 타입인데 혼자서 고민을 엄청 했어. 이거를 일종의 비단?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을 좀 한번 하다 뭐 같은 하면 당연히 장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영어의 라이크처럼 이제 불어에서 꽃무에서 번역을 하셨을 텐데 당연히 뭐 같은은 아닐 텐데
찾다가 도저히 내가 못 찾아가지고 약간 손쉽게 이렇게 좀 게으른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비단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발음할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음할 것이라고 단어를 이제 쓰셨는데, 이게 이제 읽는 거를 처음에는 강독할 것이라고 해야 되나, 낭독할 것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읽는 거니까 오히려 그 프로나운스라고 단어를 썼지만 오히려 읽는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소리로도 있지만 뭐 눈으로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유롭게 그냥 바꿨던 부분이고, 이제 뭐 좀 재밌으셨으면 저희도 목적에 달성했다고 보시겠죠.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멕시코어로 번역하고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계속 번역을 한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어떤 형태가 될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그냥 가기는 좀 아쉽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2분 정도만 제가 질문 전화드리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되긴 했지만 진행하기 아쉬운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상품을 걸면 빨리 질문하시던데 상품을 걸지 않겠습니다. 2분 정도만 가죠. 아, 네. 너무 멋진 목소리로 강도 들어서 너무 감사함이 들었어요. 세 분 다. 지금 아까 비단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재민 시인은 오늘 처음 듣는 건데 너무 감동 이렇게 느끼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읽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비단님과 아까 이태현 선생님은 종류의 한자로 말하면 종류 같은 이유를 생각하셨는데 제가 읽기에는 뒤에 비단이 흐름이 아니라고 나와서 흐름 이유로 쓰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보통 그 첫 시집부터 조금 부분적으로 제가 만든 조어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엇이다 또는 한자가 있으면 하고 한자를 쓰지 않거나 특별히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어떤 흐름이라는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문장의 문백상으로 흐르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어감으로 밝혀서 읽어도 좋고 또 다른 비단류라는 것이 약간 뭘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방점이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니 시인들 정말 많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고민하게 만들고 근데 역자분들은 반드시 좀 상의를 하셔야 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과는 별개인데요.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제가 너무 좋게 읽은 이번 강조하라고 했나요? 이번 시간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아마도 아프리카에 수록된 발 없는 새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 아비정전을 보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 낭독을 할 때마다 많이 밝히기도 했었고, 네, 뭐 저희 세대라면 왕가의 영화는 너무 익숙한 거고 또 뭐 거기에 나오는 대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시를 쓸 때 바로 왕가의 영화를 떠올리지는 않았거든요. 분명 저한테 어떤 체화된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 발 없는 새 또는 그런 어떤 문장들이 영화와 무관하게 누구나 조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하고 무관하게 읽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자기가 봤던 그런 영화와 겹쳐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번역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받았어요. 혹시 있으시면? 없으면, 네, 그렇게. 큰일 날 뻔했네요. 마지막 질문 받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문학과 학생인데 문법을 배울 때 언제나 빡세게 가르치는 게 관사거든요. 근데 그 초록색 실기에 보면은 나무는 앞에 있고 걸어간다 밑에 밑에 부분에서 아마 필립 회동님께서는 내 자부 흡하고 태연
이제서는 대샤브라고 하셨는데 되구나.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타입에 두신 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부정관사이고 모르는 대상이고 정관사는 아는 대상이라고 배웠는데 그 익숙한 것에서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셔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마 정관사 부정관사 별로 차이 없어요. 우리 숲에 있으니까 무조건 나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는 나무이기도 하고 모르는 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별로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네, 여기서 네 맞아요. 주로 처음 소개할 때는 부정관사로 많이 나가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벌써 제목에서 포레가 나와서 숲이 나와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 역시 행사를 할 때마다 나도 이제 외국어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집에 가서 까먹죠. 하지만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안에서도 자극으로 벅차오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번역이 되면 특히 역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쓴 건데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재희 시인께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 번역가분들도 어려운 작업 하시면서 뭔가 좀 번역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이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고 이제 행사 종료를 할까 하는데요. 이재희 시인부터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네. 선생님 인사. 다시는 시번역 안 할 거다. 아, 네. 그 정도 아니지만 네. 아주 네, 좀 긴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고생한 것 같으네. 그래도 재밌었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 되게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긴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봄에 이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봄에 하려고 하다가 좀 요즘 이제 그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할 때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괜히 끝까지 좀 약간 그런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물론 어려웠지만 또 어려우면서 또 재미 찾는 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좀 이어갔으면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 일단 이 행사가 있을 수 이거 말씀 한국문학 번역원에 감사드리고 밑에 시니컬 또 감사드리고, 또 이제는 이제 시인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제 시 쪽이 또 전문이 아니라 항상 좀 이러한 계기가 있어야지 이제 시를 또 읽게 되고 또 이렇게 접하게 돼서 또 이러한 또 계기들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프랑스어로 제 시를 번역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단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태연 번역관이 그리고 또 필립 세종 선생님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들의 정서 또는 어떤 성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읽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또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길게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중간 문장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올해도 꼭 이분들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배웠던 것은 그 시라는 것이 어쨌든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문장들이 값이 이렇게 같지가 않고 저도 또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좀 이렇게 또 겹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의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저 스스로 조금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묻어두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이라는 어떤 또 작업을 통해서 값이 조금 다른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살짝 숨겨놓은 그 문장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뭐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써나갔고 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감춰두려고 할까 그리고 그런 과정 또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시일까 이런 저에게는 그렇게 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제가 써나가는 작업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을 서주시면 사인 받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